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계리직 과목 중에서 세 번째죠. 바로 보험 일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 그 교재 보면은 챕터 1에서 챕터 7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건데 어떻게 보면은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은 과목 자체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보험 일반이죠. 제 세 번째 과목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끝나고 세 번째 보험 일반인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 과목이 이 부분이 3과목이 제일 어렵다고 봐요. 근데 왜 어렵냐고 얘기하면은 너무 외울 것이 많다. 맞습니다. 외울 것이 많아요.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물론 1과목, 2과목도 마찬가지지만은 3과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외울 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만 보고 용어를 따가지고 암기하는 것이 이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한다. 여러분 숫자 같은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이것이 몇 킬로그램, 몇 그램,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요? 그냥 감각적으로 매칭해갖고 따가지고 연산기법 해가지고 특징 따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뭐 어떤 논리 가지고 공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보험도 마찬가지죠. 이 앞전에 우리가 이제 예금 일반도 공부했지만은 엄청나게 외울 수 있는 분야가 많았지 않습니까? 금액 같은 거.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건너가야 할 뭡니까요? 과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히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더 까다롭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매치시켜서 또 암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두 파트가 1이죠. 보험 개론인데 자, 여기 보면은 보험 일반과 관련돼 가지고 모두 1장, 챕터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봐보죠. 먼저 보험 일반 이론. 이 앞전에 우리가 보험과 관련된 법률을 약간 공부했는데 여기에 이러한 용어들이 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해도 뭡니까요? 됩니다. 굳이 법에서 법 조항만 단순히 공부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익히면 법률 조항이 머릿속에 잘 들어올 겁니다. 자, 먼저 보험.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아시겠죠? 어떤 장래, 어떤 피해가 나면 어떡할까? 무섭잖아요. 그걸 보험 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위험을 갖다가 예견해서 나중에 보험을 든단 말이야. 보장한단 말이야. 보장.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장래 어떠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죠? 약정하는 거죠. 우리 보험자는 보험회사죠. 교보생명, 하나생명, 삼성생명 있죠? 이런 것들이 보험회사예요. 우리가 보험을 들어. 그럼 우리는 피보험자고 보험회사는 보험자야. 보험자와 우리 국민, 계약자, 피보험자가 계약 당사자죠. 그래서 보험자, 피보험자. 그래서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든단 말이야. 그럼 나는 보험 수익자이면서 나는 피보험자고 내가 내 자식, 내 친구, 타인을 위해서 내가 들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보험 수익자가 따로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보험이란 이렇게 또 나와 있네. 이렇게. 피보험자가 그죠?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그 손실을 갖다가 보상한다 이거죠. 자, 보험의 목적과 특성이 있습니다. 보험의 목적. 보험은 불확실한 손실에 대한 경제적 결과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자, 불확실이죠. 확실이 아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의 일반적인 특징 5가지. 예상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실의 집단화. 그 다음 두 번째, 위험을 분산시킨다라는 측면도 있겠죠. 이렇게. 보험은 위험을 분산시킨다.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손실 위험을 집단화하여
서로 분담하는 거죠. 쉐어링, 리스크. 그럼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위험의 전가. 전가로 볼 수 있다.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에요. 실제 피해가 얼마나 났냐. 그죠? 실손 보상에 대한 원리가 되겠죠. 나중에 이제 후유증이 있는 것도 포함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자. 그런 것도 실제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수 법칙 적용 이렇게 나와 있죠. 보험 후 주요한 혜택 중 하나는 손실 예측하는 데 있다 이거지.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이 가까워진다 이거죠. 동전을 여기 잘 나오죠. 동전을 던져 안면이 나올 확률이 50%이지만 4번을 던지면은 4번도 안면이 나올 수 있어. 3번도 안면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불확실해. 그잖아? 예. 그러나 10,000번 던지면은 거의 5대5로 나온다 이거지. 그잖아요. 자, 그런 것을 알아놓으시고요. 자, 위험의 구분. 순수 위험, 투기적 위험. 위험은 사건 발생에 연동된 결과에 따라 순수 위험하고 투기적 위험. 순수 위험, 투기적 위험. 그죠? 사망, 화재, 자연재해,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손실만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기적 위험은 뭐냐면은 자, 주식, 복권, 이익도 발생할 수 있어. 잘만 하면은. 그러잖아요.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그럼 보험 상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디에 관계냐? 보험 상품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순수 위험에 국한된다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험 상품으로 하냐? 이런 것들이 보험 상품이 될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 복권, 도박에서 이르면 보험. 이건 안 된다겠지. 네? 순수 위험이 바로 보험 상품과 관련된 것이다. 화재보험, 교통사고, 사망, 그지? 자, 그 다음에 정태적 위험하고 동태적 위험이 있죠. 정태적 위험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동태적 위험은 사회적인 위험을 말하고 있죠. 쉽습니다. 이 분야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사회 경제 변화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는 거죠. 정태적 위험이죠. 이렇게. 정태적 위험은 손실만이 발생시키는 순수 위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동태적 위험을 봐볼까요?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회 경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산업 구조, 물가가 산업, 물가 꾸준하지는 않죠. 물가 변동, 정치적인 요인, 불확실하죠. 이런 것은. 통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동태적 위험하고 그죠? 정태적 위험. 여기 보면은 정태적인 시간에 따른 사회 경제 변화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란 말이야. 자연재해, 인적 원인이나 화재, 상해, 그죠? 이런 건 시간에 사회 경제하고는 관련이 없이 그냥 발생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 경제하고 관련이 있어. 산업 구조, 인구, 생활 양식, 정치, 소비자 기호 변화 패턴, 물가상 이런 것은 사회 경제적인 또 국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하고도 싸우잖아. 물가 변동이 또 있잖아. 사회 뭐 여러 가지 거, 정치적인 거, 그죠? 자, 그래서 정태적이냐, 동태적이냐 위험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까지 특징만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불확실성 조건. 자, 위험을 전가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위험을 갖다가 전가시키고 싶어. 계약자, 보험회사. 그래서 나는 보험료를 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자, 먼저 다수 동질적 위험 단위, 우연적이고 고의성 없는 위험, 한정적 측정 가능 손실.
측정 가능한 손실 확률, 비재난적 손실, 보험회사 또는 인수집단 능력으로 보상이 가능한 규모 손실이어야 돼. 천재지변, 전쟁으로 인한 경우 보험회사도 엄두가 안 나. 그죠? 엄두가 안 나죠? 자,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수준. 보험료가 매우 높게 산정되어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면 보험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아. 가능한 정도 수준이 있어야 돼. 그래서 1, 2, 3, 4, 5, 6, 6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불확실성의 조건에서 6가지. 자,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수의 동질적 위험 단위란 것 하나 알아놓으시고요. 다수 동질적 위험 단위. 대수 법칙을 적용하여 손실을 예측할 수 있고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험의 기능과 종류. 보험의 좋은 점도 있죠. 나쁜 점은 뭐죠? 한번 그죠?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투기적인 사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은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갖다 보완하는 거죠.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정부가 최저 수준의 국민생활을 갖다가 보장해주는 사회보장, 기업이 종업원을 퇴직 후 생활 보장해주기 위한 기업보장, 개인별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보장, 3대 보장 조화에 기반한 복지사회 구현을 3층 보장론이라 한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 보완 방안으로서 3층 보장론이 있다 이거지. 자, 3층 보장론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상호 보완적이면서 서로 경쟁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회보장. 국가가 국민 생활을, 최저 생활을 갖다 보장해 주는 제도죠.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부조. 사회보험은 그죠? 너도 내고 나도 내고.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공적인 부조,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생활 부조, 국가나 지자체 비용 부담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노인복지 뭐 이런 것이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봐보시죠. 특히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 유지를 갖다 못하면은 거의, 그죠? 국가나 지자체가 거의 전적으로 보장해 준 거죠. 공공부조죠. 기초생활보장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 감소 동기부여.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인 거죠. 손해를 갖다 보상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겠죠. 사고 발생 자체를 예방 또는 진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실을 갖다 보상해 주는 것이지 뭐 예방하거나 뭐 진압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 자, 그 다음 기업의 자본 효율성 향상. 기업은 보험이 없을 경우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액의 자금을 준비금으로 적립을 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보험을 이용할 경우 소액의 자본을 사용해 사전에 손실을 확정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존속시킬 수 있어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보험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 보험을 갖다가 활용함으로써 그죠? 소액의 자본을 사용해 사전에 손실을 확정하고 안정적 기업을 갖다 존속시킬 수 있다 이거지. 자, 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했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사고를 많이 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할 수 있어. 그럼 기업이 그걸 다 부담 못 한단 말이야. 그러나 보험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기업은 자본 효율성을 제고할 수가 있다. 결국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 보험의 부정적인 측면이 뭐죠? 보험회사 측면을 한번 봐볼까요? 보험회사는 계약자 확대, 보험료 과대 계산, 뭐죠? 이익 추궁,
뭐 보험과 관련돼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막 보험 가입을 하면서 과대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뭡니까요?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보험회사가 보험자를 갖다가 보험 계약자와 관련돼 가지고 모집을 해 가지고 그 보험금을 갖다가 적립을 해야 돼. 그건 딴 용도 쓴다 이 말이야. 보험과 관련돼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채빈 증명을 적립한 대신 그러니까 보험금을 갖다가 사고 나면 보험금 지급을 해줘야 돼. 우리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근데 보험금을 갖다 지급하기 위해서는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지급 준비일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부당하게 사용한다 이거지. 결국은 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거지. 또 보험 가입자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역시 보험금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탕주 있겠죠. 방화, 뭐 여러 가지 위증 이런 것은 결국은 사회의 질서를 갖다 해치는 행위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은 또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다음 보험의 종류를 한번 봐볼까요? 먼저 손해보험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보험, 생명, 상해, 질병, 그죠? 여기까지 이런 거야 쉽게 보겠죠. 그래서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된다. 인보험이죠, 사람 인자. 자, 그다음 이제 여기는 이제 손해보험이 되겠죠.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 보증보험. 자, 먼저 손해보험. 자, 보험사고를 발생한 피보험자가 재산상 손해와 관련된 부분이죠.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회사죠, 보험자가. 먼저 화재보험 하나, 그럼 운송보험, 해상보험. 바다에서 일어난 것은 해상보험이 되겠죠. 그럼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이렇게. 피보험자가 보험기한 중에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돼. 근데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준다. 책임보험. 자,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이 보증보험. 신용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보험 형식으로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계약상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이제 인보험, 아까 우리 했던 거죠. 생명보험 이렇게 나왔죠. 뭐 이런 것은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자의 사망 또는 언제까지, 몇 세까지 생존 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생명보험은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렇게 나와 있죠. 생명, 상해, 그 다음에 질병보험. 인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보험계약자인 피보험자가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자, 이게 인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역사가 나와 있죠. 뭐 별게 다 나오네. 먼저 고대에서는 생명보험. 서로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제도가 있었죠. 고대 국가.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런 것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 때 뭐 여러 가지 거. 자, 근데 이제 서양 것을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 나중에 보고 서양 것을 보면은 나와 있네 이거. 에라노이, 그죠? 기원전 3세기경. 집단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대비해 서로 도움을 주는 종교적 공제단체다. 콜레기아, 로마 시대 때, 로마 제정시대 때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 등의 하층민이 서로 돕기 위해서 조직된 상호 부조 조합이 된다. 자, 이런 거죠. 그럼 중세 때는 길드라는 것이 있었죠. 길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길드. 교역에서 발달하여 파생된 상호 구제 제도다.
특히 해상 교역 중에 발생하는 선박이나 화물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구성원이 죽거나 화재, 군안 등의 재해도 구제해 주었다. 길드죠, 길드. 그럼 근대에 들어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오늘날 생명보험 형태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프랑스 톤틴연금, 이탈리아 은행가 톤티가 고안한 연금 제도인 톤틴연금을 시행했다. 목차만 보세요.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영국 한번 봐볼까요? 세계 최초 생명보험 회사가 만들어졌네. 에코터블 생명보험 회사가 설립됐다. 그죠? 자, 이렇게 에코터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마다 독일, 고타, 미국, 펜실베니아 생명보험회사 설립 이후 매사추세츠 생명, 뉴욕 뭐 이런 데가 있었다 이거죠. 펜실베니아, 이렇게 미국, 독일, 고타. 자, 우리나라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역사, 우리나라에도 생명보험과 유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삼한시대의 개와 신라 고려시대 보가이에 해당한다. 그죠? 개. 우리 개 많이 들어보셨죠? 개. 삼한시대 때 개. 처음에는 상호부조라는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조선시대 때 와서는 친목도모, 관혼상제, 공동부담 등 다양한 개가 등장했다 이거죠. 아무튼 개. 그 다음에 보. 불교 삼보에서 비롯된 보는 일종의 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 그 다음에 이제 근대적, 시험은 여기서 물어볼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근대적 생명보험이 나와 있죠. 자, 21년 우리나라 최초 생명보험회사인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 한상용 씨가 설립했다. 최초 생명보험회사. 최초 손해보험회사 조선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키워드는 요 파트하고 요거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너무 깊게는 공부하지 마시고요. 뭐 여기서 나올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자, 현대적 생명보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000년대 이후로는 보험업법을 개정을 통한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으로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회사가 출범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홈쇼핑, CM에서 많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2021년 자, 금융 소비자의 권익 증대와 건전한 시장질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죠. 이것이 시행됐다 이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이후 생명보험 산업의 주요 연역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한번 봐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장은 보험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보험 일반 이론을 공부했고, 챕터 2장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보험 이제 이론이 있죠. 자, 먼저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 용어 정도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보면은 먼저 보험자 이거 나왔죠. 보험자. 자, 용어를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를 말한 거죠. 위험을 인수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보험회사. 보험회사를 보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보생명 이런 거.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아야만이 보험회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용어 정의합니다. 지금. 그다음에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이제 보험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금을 달라고 하는 거죠. 보험금 청구를 하는 거죠. 보험료를 내야 돼. 그죠? 자, 자격인 제한이 없죠. 그러나 이런 경우
만 19세 미만자의 경우 친권자 법정된 동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되는 거. 피보험자 보험계약에서 정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 거죠. 피보험자는 한 명도 되고 다수인도 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자기 생명보험이야. 다르면 타인 생명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명보험에서는 타인을 갖다 생명보험으로 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그 타인 서면 동의가 필요하죠. 이런 거. 자, 피보험자.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하고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거죠. 보험 수익자가 있네. 보험 수익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보험금을 갖다가 줘야 되겠죠. 보험금 지급을 청구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보험 수익자. 보험계약자가 동의를 하겠죠. 자기 것. 자기를 위한 보험이고. 다르면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역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들었다 생명보험 하면은 동의가 필요하겠죠. 보험 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 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나왔죠. 자,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보험 수익자가 되냐? 사망보험, 생존보험금, 장애 입원 수술, 통원급보험 이렇게 나왔죠. 자, 보험 수익자. 그다음에 기타 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계약 체계를 위해 중간에서 도와주는 보조자가 있다. 먼저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딱 세 개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딱 세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더라. 이게 도표를 보면 나와 있죠. 보험 생명보험 계약자, 피보험자가 있어. 자, 우리 고객 피보험자.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있냐? 보험회사가 있죠. 보험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 수익자가 또 있는 경우도 있겠죠. 또 보험 계약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자, 보험 계약자. 이걸 먼저 이렇게 딱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는 거야. 그죠? 자,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또 지정할 수가 있겠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삼면 관계 별로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죠? 잘 익혀두시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보죠. 보험 계약 요소. 보험 목적물이 있어야 되겠지. 생명보험에서는 생명이잖아. 생명과 신체는 생명보험이 목적물이 되는 것이지.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돼. 그래야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기간이 있겠지. 보험에 의한 보장이 제공되는 기간으로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 한다 이거지. 보험자의 책임을 최초 보험료를 지급한 때로부터 우리가 보험료 낸단 말이야. 그 순간부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거지. 보험금. 자, 보험료. 그다음에 보험료 납입 기간. 보험료 납입 전 기간에 걸쳐서 납입하는 보험은 전기납 보험. 보험료 납입 기간이 보험 기간보다 짧아버려. 그러면 단기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보험 기간보다 짧다. 그래서 전기납하고 그 다음에 단기납이 있습니다. 전기납, 단기납.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잠시 후에
생명보험의 이제 기본 원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